안녕하세요. 요즘에 난립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인 거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코인개미 다 박살나고 있죠. 정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세 휩쓸려서 쓸려 나가게 돼버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모두 다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닥칠 현실입니다. 이제 그동안 빚을 냈던 것들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과거보다 빚의 규모가 2배, 3배가 늘어났고요. 또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고 부동산도 주식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거품의 크기만큼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욱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매일 긴 줄을 서서 하루에 한 끼 받아서 끼니를 때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노숙자와 가난한 이들이 밥 먹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서민을 위하는 척하고 당선되고 나면 서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부패한 이들이 더 잘 살고 상납받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온갖 돈벌이에 나서고 그러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약자들을 더욱더 공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난리죠. 부패하고 상납받는 권력층들이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모 기자가 12억을 상납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냥 그 업계에서 만연한 일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언론에서 계속 자극적인 뉴스만 내보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엄청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는커녕 그들을 더 악용하고 이용하고 더 착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수작을 부리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가, 족벌가, 경제적인 그 상류층들, 그들이 자신들이 뛰어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물려받았고 또 우연찮게 왔던 행운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자신들이 특권자인 것처럼 보통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초연칼을 만들고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 특권임을 자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버닝썬, 그 사실상 민간인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거잖아요. 마약을 처먹이고. 그랬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학 누구죠?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렸지만 처벌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기득권들의 나라이고 사기꾼들의 나라이고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런 한국에 앞으로 경제 쓰나미가 닥칩니다. 왜 닥칩니까? 국민 개개인들이 무리하게 탐욕 부리고 욕심 부려서 그런 걸까요? 뭐 어떤 이들은 집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무리하게 빚을 낸 탓에 그들이 몰락하겠죠. 현데 정부 부채가 너무 과도하고 가계부채가 저렇게 커진 건 국민 개개인들에게만 잘못을 묻기에는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의 정부, 그 이전 정부, 점점 정부 재정을, 부채를 대폭 늘렸죠. 그리고 가계대출을 하게끔 엄청 퍼줬단 말이죠. 퍼줬다기보다는 엄청 빚내게끔 빚을 권장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된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연말 4%가 되면 한국은요. 한국도 그와 가까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2022년 10월달 이자 이후에 원금 납부 유예해 주던 게 종료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실이 되고 터지는 거죠.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 내년은 더 악랄하게 더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시중금리 1%, 2% 오르는 게 그냥 은행 창구에서 대출자들에게 상담하고 의논할 일입니까? 아니죠.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그건 상담하는 일이 아니고 문자로 통보하고 그냥 바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시중금리가 4%였는데 다음 달부터 7% 됩니다. 올랐습니다. 끝. 더 이상 해명, 설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메시지에 주저리 내용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된다. 돈 더 뜬다. 끝입니다. 빚낸 사람들은 이자가 가파르게 올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항변하지 못합니다. 뭐 금리 인하권을 요구한다 그래서 금리가 대폭 내려가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경제 충격은, 경제 불황은 시작이다. 분위기가 벌써 난리죠. 앞으로 5년 내내 계속 이런 모습들이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게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괜찮다, 별일 없다, 저점 매수할 시기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품이 더 감당 못할 정도로 더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는 현재 살아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며 지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더 쉽게 살고 더 여유 부리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땀을 흘리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일 안 하면 당장 굶어야 되고 자식들 못 먹이니까 참고 견디면서 지내는 거죠. 말만 뻔드르하게 얘기하는 위선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죠. 그런 이들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죠. 공갈 협박하고 갑질하고 자신들을 기득권이라 부르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뇌물상납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전부 재산 몰수하고 강요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라고 할지언정, 국무총리라고 하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든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사기꾼들은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도 하락세, 부동산도 하락, 코인 거품 붕괴,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계속 늘고 있죠. 서민들만 불쌍하죠. 힘이 없는 약자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는 감정적인 뉴스만, 자극적인 뉴스, 혐오 뉴스, 사람들의 억울을 끄는 뉴스, 충격적인 무서운 이야기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화천대유 50억 같은 추악한 범죄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내버려두고 권력형 비리는 처벌 안하고 자기들끼리 대려 숨기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겨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볼 시간도 없는 거죠. 지겹고 힘든 고된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겨우겨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 부업에서 월 1,000만원 벌기, 이런 성공파리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상한 레퍼토리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그냥 자기 힘으로 더 착실하게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단계 성공파리, 이런 것들이 금리가 높아지는 고금리 시대에는 점점 더 외면받는다라는 거죠. 왜? 무리하게 투기하고 빚진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도처에서 벌어질 거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쏘가서 내놓을 돈도 없죠. 빚지려고 해도 이제 아무한테나 빚도 안 주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세상이 더 까다로워지고 까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덜 쓰면서 사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빚을 지고 금융권에 걸려든 사람들은 가산이자 더 내면서 굴력적으로 저 하층민의 삶을 감당하고 또 정하면서 살겠죠. 사람이 자살하고 뛰어내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도 강심장이어야 되고 정말 결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층민의 삶을 수용하고 정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또한 보통의 사람들은 더 절약하고 더 아끼면서 지내겠죠. 대형마트에 할인 딱지 50% 30% 안 붙으면 집어들지도 않고 중고 매장 이용하고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물건 살 게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라면 하나에도 분식집에서 5,000원, 6,000원 하는 시대가 되니까요. 라면 한 줄에 김밥 한 줄에도 5,000원이니까 이제 겁나서 분식집도 못 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기름값도 2,100원, 2,200원 이러니까 겁나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루빨리 정하고 또 착실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키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맞추어서 또 지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은 절대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잘 견디게끔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정말로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